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의 정의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판결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엄청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이건 지역주택조합 관련 하급심 판결입니다. 하급심 판결인데,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저희가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게 좀 트렌드가 좀 있어요. 이게 판결이 유행도 아니고 트렌드가 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대전제는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있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이제 문제 없으면 아무 문제 없죠. 이제 있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내가 탈퇴하고 낸 돈 돌려주라고 할 때 어떻게 주장할 수 있냐,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이 있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입계약을 취소한다, 또 무효를 주장한다, 규약이 무효다, 해제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 제가 취소, 무효, 해제 주장하는 것도 왜 취소가 되는지, 왜 무효가 돼, 왜 해제가 되는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지금 학심 판결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가장 요즘 많이 이제 트렌드가 되는 가입 당시에 토지 확보가 몇십 프로가 됐습니다 라고 고지를 받고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 요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관련된 건데요. 보통은 토지 확보 상황이 한 10%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가입하시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토지가 100% 돼야지 착공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적어도 한 8, 90%는 돼야, 진짜 양보해서 한 70% 이상은 돼야지 뭔가 되나 보다 하고 가입을 하는 거지. 한 20, 30%밖에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가입 안 할 거 아닙니까? 실제 저희 판례 중에는 93%인가 됐다고 이제 안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79%인가 80% 조금 안 됐어요. 그런 경우도 그거는 사실상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가지고 돌려받은 사례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취소나 해제를 하고 돌려받는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뭐냐면 업무대행사랑 조합이 처음에 가입할 때 제가 여기 보니까 80 몇 프로인가를 이제 85%인가요? 대지의 85%가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다라고 안내를 했었어요, 이제.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뭔가 좀 미심쩍어서 이제 이 가입한 사람이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말을 좀 바꾼 겁니다. 분양 대행사 쪽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85% 확보한 게 맞긴 맞는데 토지 승낙서라고 명확히 받은 건 아니고 매매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안내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매매계약서가 사용 승낙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용 승낙서를 할 수는 없는데 매매계약서는 받긴 받았어요 라고 했어요, 이제. 근데 이 정도로 한다면은 저희도 그렇고 사실상 사용 승낙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로 봅니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서를 받았다는 거는 이게 매매계약서만 받은 게 아니라 계약금까지 주고, 그러면 보통 업무대행사나 조합이 바보가 아닌 이상 계약금 주고 나면 토지 사용 승낙 문구도 같이 넣습니다. 계약서에다가 이제 계약금 보통 10% 많이 주는 편이고 한 5% 정도 주고, 이제 언제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주게 되면은 땅을 넘겨라 이렇게 쓰면서, 다만 계약금을 준 이후로는 이제 조합이 토지를 사용하는 걸 승낙한다. 그리고 만약에 중도금이나 잔금 시점까지 땅을 주지 않으면 계약금 몰취하고 계약서도 없어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토지 사용 승낙도 무효로 한다, 이런 문구를 넣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건 안 넣었던 것 같아요, 조합이. 만약에 넣었다고 한다면 매매계약서나 토지 사용 승낙서나 그게 그거거든요. 토지 사용 승낙서라고 이제 이름이 써야지만 토지 사용 승낙서가 아니고 토지를 사용해도 됩니다 라고 허락하는 내용이 들어가기만 하면 토지 사용 승낙서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게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재판부가 그러면은 사실상 업무대행사에서, 그러니까 분양대행사에서 이 가입자에게 말을 할 때 거짓말한 게 아니냐, 아니면 적어도 잘못 알고 말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돌려주긴 돌려주는데 이거를 가입계약 취소나 무효나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불법행위, 그러니까 잘못한 거다라고 해서 돌려준 거죠. 불법행위는 이제 민법 750조에 보면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말은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내가 실수 아니면 고의로 잘못한 게 있어서 상대방한테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물어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걸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소송하게 되면 청구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달라요. 청구 취지는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취지 말거든. 내가 돈 주세요, 등기 주세요, 이런 거죠. 이제 쓰는 거. 여기 이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은 돈 내놓으세요, 이거죠, 이제. 그 청구 원인은 거기에 뒷받침하는 근거들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소, 무효, 해제, 규약 무효 다 근거들이고, 여기는 불법행위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또 청구했었는데 그게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걸리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가는 거죠. 그 중에 하나 걸리면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
이 사실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뭐 여기 이제 이 뭐 변호사가 어떻게 주장했는지 판결문만 나왔기 때문에 준비 서명 같은 거 안 나왔지만 아마 취소나 해제 같은 거 주장했을 거예요. 근데 재판부가 그 불법 행위를 받고 근데 가입을 잘못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과실상계 정도 해라. 이게 취소나 해제가 되면 과실상계 같은 게 없거든요. 근데 이 잘못 가입한, 잘못 알아보고 투자한 사람 책임도 있으니까 과실상계를 좀 해라라고 해서 아마 불법 행위를 이제 채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말하자면 길긴 하지만 이런 사례도 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반환하려고 할 때 요즘 트렌드는 가입 계약 당시에 토지 확보 상황을 어떻게 안내를 받았는지 그리고 실제 그때 그 안내받은 거가 차이가 있는지 토지 확보 상황이 그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최초에 저희 직원들이 한번 하고 또 제가 전화를 드리는데 확인할 때 그걸 꼭 물어봅니다. 토지 확보 상황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거의 뭐 열이면 거의 10명 가까이가 85% 뭐 95% 확보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뭐 아니라고 확인됐어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고 확인되었어요는 저희가 확인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라도 뭐 정보공개 청구한다든가 관할 뭐 시군구청에 이제 정보공개 청구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입 당시 계약서 본 날짜가 나와 있고 그 날짜 기준으로 몇 프로가 확보되는지 확인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합과 분양대행사가 몇 프로를 안내했는지는 말로 들은 거잖아요. 보통 다 써주거나 뭐 팜플렛 주거나 그런 거 잘 없어요. 다 말로 그냥 90% 이상 됐어요. 뭐 95% 됐어요. 말을 하니까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뭐 그 당시 하다못해 사진이나 찍어가지고 뭐 뒤에 플랜카드 같은데 뭐 95% 토지 확보 뭐 느낌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거짓말하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 확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판하게 되면 그 당시에 안내했던 사람 뭐 이름이나 뭐 보통 명함 같은 거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명함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증인신문해가지고 그 당시 당신 몇십 프로로 안내를 했냐 실제 뭐 75% 안내했냐?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는 뭐 65%밖에 안 됐는데 잘못됐네? 그럼 당신이 거짓말로 한 거냐? 아니면은 분양대행사나 업무대행사 조합에서 교육을 받고 한 거냐? 그것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교육을 받고 했다고 한다면은 거짓말한 게 되는 거니까 입증이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말이 쉽지 입증이 어려운 거예요. 또 분명히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입증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최근에 재판부들이 좀 요즘 뭐 경향이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있는 걸 많이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도. 그런데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도 알기 때문에 많이 조정을 많이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뭐 낸 돈에 대해서 10% 정도 공제하고 돌려받는 걸로 합시다라고 많이 권유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담 말씀드리면 이게 오늘이 지금 금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뭐 이제 대검찰청에서 한번 이제 세미나를 한번 했었는데 이제 그 건설부동산 전담청이 이제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입니다. 거기 검사장님하고 담당 검사들 2명이랑 변호사들이랑 이제 지정 주제 놓고 토론을 하고 이제 변호사들이 가서 세미나를 같이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검찰청에서도 엄청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많구나. 뭐 일부겠죠. 이제 일부 업무 대행사들이나 조합들이 사실상 거의 뭐 허위 과정하고 사기 비슷하게 조합원을 끌어들여가지고 돈을 일단 뭐 몇십억, 몇백억씩 모은 다음에 펑펑 다 쓰고 이제 뭐 나중에 사업하다 보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업무 대행비는 절대 못 돌려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들 형사고소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적극적으로 하고 횡령 배임으로 처벌을 하고 사기로 처벌을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처벌되면 뭐예요?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다 써버리면 없으니까.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제도를 개선하자.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돌아와서 토지 확보 상황 같은 경우는 그 실시간으로 안내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구청이나 시청 인터넷 들어가면 그 조합 이름만 딱 치면 토지 확보 상황 신고된 토지 확보 상황이 뜰 수 있게. 그래서 거짓말 아예 원천적으로 못 할 수 있게 이런 거를 만들자고 지금 법을 만들자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법 만든 거는 먼 일이죠. 이제 한참 걸리죠. 그래서 일단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입하시는 게 맞고 가입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문 변호사한테 자료 가지고 빨리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